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제정됐던 도드 프랭크 법을 사실상 폐지하도록 재무부와 금융당국에 그 개정할 내용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는 한 120일 내에 그 방안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가자 이제 미국 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는 굉장히 환영하는 의사를 비추고 있고, 앞으로 이 금융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드 프랭크 법이라는 게 이 금융업체들을 굉장히 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사실상 풀리는 내용이라서 금융업계는 굉장히 반색하고 있고,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증시가 굉장히 다시 이 상승세를 탔고, 특히 이제 금융주가 몰려 있는 은행주들이 몰려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한가를 역대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도드 프랭크 법이 어떤 거고 왜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먼저 보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대략적으로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명령 자체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한다라고 변화를 시킬 거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 이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인데, 도드 프랭크 법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다 알다시피 그 2008년 금융 위기가 시작이 된 게 리만 브라더스라는 투자회사죠. 투자은행, 투자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그게 촉발이 됐는데, 사실 그 이제 구조적으로 보자면 이 대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사실 그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파생 상품 등에다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했다가 크게 이제 그게 이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주로 이제 모기지에 기반한 어떤 주택 그 가격이 오르는 거에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그거에 편승해서 허상이라고 할 수 있는 파생 상품에 주로 이제 투자를 계속 했다가 집값이 폭락을 하면서 이제 연쇄적으로 이 그 파생 상품에 투자했던 이 은행들이 잇따라서 이제 큰 손실을 입고, 그 큰 손실이 결국 어떤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을 닫았지만 다른 대형 은행들도 엄청난 돈을 날리게 됐고, 그 사실 미국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만 대마불사라는 어떤 그런 원칙에 따라서 결국 그 은행들의 피해를 사실상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법으로 그러면 규제를 좀 하자 해서 나온 게 도드 프랭크 법입니다. 이게 원래 이름은 이제 도드 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연방 상원에 크리스토퍼 도드 금융주택위원장하고 연방 하원에 바니 프랭크 금융서비스위원장, 이 이름들 두 명의 이름 따서 도드 프랭크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법은 총 3,000페이지가 넘고 한 400가지에 달하는 개별적인 법안을 다 묶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 대공황 이후로 가장 대규모의 미국 금융개혁법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거는 이제 그 2012년 이후입니다. 근데 이 금융계에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은행이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고 성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건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소형은행들도 이제 연쇄적으로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어떤 불만을 계속 터뜨려 왔었고, 이제 지난 대선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면서 이제 규제를 풀겠다라고 공약을 사실은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상은 됐던 건데, 어쨌든 이 실제로 이제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짐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도드 프랭크 법의 핵심이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인데, 우선은 이제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소매금융,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하고 저축 또 돈 빌리고 하는 어떤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하고 거기 구분이 과거에는 안 됐었습니다. 역할이 구분이 안 됐었는데, 이제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해서 이 투자은행 이거나 또는 그 은행의 이제 지주회사가 보통 있는데, 지주회사들이 자기 어떤 계열사의 어떤 펀드나 이런데
펀드나 또는 파생 상품에 일정한 비율, 지금 이 법에서는 3% 정도라고 하는데 그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그 투자를 억제를 하고 있고, 또 안정적으로 그 은행이 경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본을 일정 정도 이상 보유하도록 항상 그 금액을,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연준이,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그 대형은행들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자산 건전성이나 어떤 자본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딴짓을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의 규제가 풀려버리면 은행들이 그동안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내부적으로 이제 비축을 해놔야 됐던 돈들이 이제 뭐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또는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데로 그 돈이 이제 시중에 풀리게 될 텐데, 그 규모가 6개 대형 은행만 따져도 1,00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이제 돈이 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좀 한 18개 은행으로 확대할 경우는 1,200억 달러가 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될 거다. 행정명령 자체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아마 그렇게 바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 법 자체를 바꾸는 거는 이 의회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것도 또 의회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하원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화당이 52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발언이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트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트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60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화당 단독으로는 힘들고, 근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이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도드 프랭크 법안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수정하는 어떤 개정안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이제 지난 그 며칠 행정명령 발동하고 나서 며칠 뒤에 공화당 하원에서 지금 잽 헨슬링이라고 하는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이 법안을 하나 냈습니다. Financial Choice Act 2.0이라고 그 도드 프랭크 법의 어떤 내용을 조금 개정을 하는 그 법안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든 은행의 금융 규제는 상당히 앞으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은행, 뭐 한인은행을 포함해서 이 소규모 은행까지 앞으로 대출 영업은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그런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만은, 은행이 이렇게 이제 자유로워진 반면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 있었던 발생했던 그런 상황과 똑같이 이 자산 건전성을 어떻게 그러면 유지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또다시 이제 숙제로 남게 되겠고, 은행이 또 무분별하게 너무 쉽게 대출을 해주다 보면 분명히 부실 채권이 발생할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과거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방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이건 다른 어떤 기술적인 숙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날 행정명령을 사실 트럼프가 이것만 내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뭐 그 중에 이제 또 한 가지 그걸 중요하게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은퇴 플랜을 관리하는 투자 자문을 해주는 브로커들한테 고객의 이익을 최선으로 생각하도록 의무화시키는 이 신의 성실 의무라는 걸 부과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만들어지고 이제 추진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백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도드 프랭크 법처럼 옛날 과거에 만들어진 법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의회에서 또 개정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 건데, 지금 의회 검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996년에 만들어진. 요거는 이제 상하원 모두 단순 과반수만 통과하고 대통령만 동의하면은 의회 회기 60일 이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 정도에 이후에 발생한 행정부처의 규정,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의 오바마 행정부가 마지막 판에 추진했던 그 규정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불 데뷔 카드나 페이데이 론 같은 이런 업체를 규제하는 뭐 규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다수의 규정들이 지금 이 의회 검토법 때문에 사실은 쉽게
공화당 주도하는 의회에서 백지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지금 한 가지 우려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민들을 위하겠다고 이렇게 공약했던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좀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한 가지 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